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714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7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5월 3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기미월 병자일이 되겠고 일진은 병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병화일간이 되겠고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이 되겠습니다. 병화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를 놓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자, 오늘 일간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세 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화가 됩니다. 불의 기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데, 여기서 열기는 그냥 따뜻한 50도 60도 정도의 열기가 아니라 수천도 수만도 올라가는 태양, 진짜 태양의 온도 같은 그런 수만도의 그런 모든 만물을 태워버릴 수 있는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화가 주관하는 계절 바로 여름이 되겠습니다. 4, 5, 미월, 지지로 4, 5, 미월이 여름이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름에 해당이 되죠. 굉장히 뜨겁고 조열한 그런 계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름이 주관하는 색깔 적색 빨간색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향은 남쪽입니다. 남방, 남쪽으로 보고,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죠. 이런 것들은 솔직한 말로 오행에서 연유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음양 오행 배울 때 오행이 이런 개념이 있구나라고, 화라고 하는 오행이 이런 개념이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또 화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 중에서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상이라고 하죠. 화가 주관하는 것은 예를 표현한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병화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오행으로만 보지 않고 음양으로도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화가 되는 것이고, 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음양은 하나의 무국, 하나의 태극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음이 같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 또한 불의 기운이면서 뜨거운 열기에 해당이 되죠. 자, 똑같습니다. 주작, 적색, 남쪽, 사오미, 남방 다 비슷한데 오행으로 다 똑같지만은 병화하고 정화하고 다른 점은 병화는 양화, 그 다음에 정화는 음화가 되는 것이다. 양과 음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같은 화이지만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병화하고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정화하고는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다. 양화인 병화는 물상으로 비유를 하게 되면 태양지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의 뜻은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하고요. 꼭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무조건 병화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만은, 또 정화라고 하는 음화는 등촉지화라고 표현해서 등촉지화, 촛불 같은 개념이죠. 촛불 같은 개념, 모닥불 같은 개념, 전기불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태양이 밝을까요? 태양인 병화가 밝을까요? 등촉화인 정화가 더 밝을까요? 당연히 양화인 병화가 더 밝죠. 그래서 양은 음보다 더 강하고 맹렬하고 더 뜨겁고 더 발달하고 하면, 음화인 정화는 양화보다는 조금 덜 뜨겁고 좀 덜 밝은, 좀 음유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화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구분해 보면 병화는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불,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불이라고 하면, 정화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것에 상대된 것, 인위적인 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불이라고 하는 것,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불이라고 하는 것, 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로 빛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뜨거운, 금방 말했던 열기로 볼 수가 있는데, 일간이 병화, 일간이 정화인 경우에는 빛으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조금 이해하기가 쉽고요. 나머지 일간을 뺀 나머지 글자에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런 열기로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병화가 예를 들어서 5월이 태어났을 때 5월은 뭐예요? 뜨거운 여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병화라고 하는 일간이 5에 통근했기 때문에 일간 병화는 굉장히 밝은 그러한 화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화라고 하는 것이 병화든 정화든 일간일 때는 주로 빛으로 여러분들이 꼭 판단해 주셔야 된다라고 해서, 일간 병화든 일간 정화든 일단 신왕하게 되면 빛은 밝아지는 것을 좋아하고요, 뜨거운 열기는 조절시켜 주는 것을 필요한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은 보강, 더 밝게 만들어주고 열기는 식혀주는 것이
중요하죠. 병화의 존재, 정화의 주체는 내 빛을 만방에 퍼뜨려서 많은 동물, 식물, 만물들이 나의 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도 하고, 그래서 얼어 죽지 않는 정도의 그런 온기를 가지기 위해서 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일간 병화가 신앙할 때는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병화의 일간 빛은 보광, 수보양광이라고 해서 보광을 하고, 그 다음에 사오멸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시원하게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병화는 임수를 좋아하고 개수는 좋아하지 않는다. 개수는 조훈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병화를 보광하는 것은 하지는 못한다. 정화도 일간이 왕하면 당연히 수를 쓸 때는 임수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간목, 을목, 그 다음에 무토, 기토 등의 수를 쓸 때는 개수를 위주로 쓰고요. 병화, 정화가 수를 쓸 때는 임수, 그 다음에 또 경금, 신금이 수를 쓸 때는 개수가 아닌 임수를 쓰는데, 이것은 일간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고, 일간이 항상 병화, 일간이 신왕할 수는 없죠. 가끔 신약한 게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인성인 간목으로서 목생화해서 병화의 빛을 병화가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병화일간이 왕할 때와 병화일간이 왕하지 않을 때 억부용신법이라고 이제 많이들 하는데, 왕한 병화는 억제 통제한다라고 해서 열기는 조절시켜주고 빛은 보강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병화일간이 신약할 때는 반드시 인성, 선생님 을목은 않습니까?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을목은 화를 생해주는 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도 을목이 아니라 간목을 얻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 했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령. 그 다음에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월령, 월지, 월령, 월주의 지지를 말하고, 이 월주의 지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일간이겠지만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춘하, 추동, 월령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사오미월에 병정화가 천간에 투출하면 그거는 뜨거운 것을 말하는 거고, 해자축월에 임수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그거는 너무 차가워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월령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주가 더우냐 약하냐 추우냐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 절기를 보게 되면은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일단 소서가 되면서부터 5월에서 미월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바로 이 소서가 되면서, 큰 틀에서는 4, 5, 미월이 모두 계절로는 여름이 된다. 여름, 혹석이라고 하죠. 혹서, 굉장히 뜨겁고 건조하다, 조열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4, 5, 미월이고, 또 4, 5월은 같은 여름이라 하더라도 4, 5월은 여기는 화가 왕한 화왕절이지만은 미월은 기본적으로 일단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보는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너무 딱 외우면 안 되고요. 소서절에서 대서 전까지를 보게 되면 이때를 상반월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상반월은 5월과 동론한다. 미월이라 하더라도 화가 왕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대서부터 입추 전까지는 그야말로 이제 하반월이 되면서, 이때는 그야말로 금수의 기운이 진기하게 되죠. 금수의 기운이 진기하기 때문에 이때는 사주에 금수가 많게 되면 한습해지고 조후해야 된다. 삼복 생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미월은 토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자, 병화일간이 미월에 태어났습니다. 물론 대서전으로 보게 되면 화가 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월령 자체가 토가 왕한 것이니 사주에 다 이 월지를 빼고 나서 다 간접 다시 토가 있게 되면은 병화일간이 이때는 신약이죠. 4월 병화가 임관지가 되고, 5월은 병화가 제왕지가 돼서 4, 5월은 병화 자체가 굉장히 왕하지만, 미월은 병화의 기운이 병화가 쇠지가 되죠. 기운 자체가 너무
약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토, 화생토 해서 일간의 기운을 설기하는 신이 토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그렇게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또 토라고 하는 것, 병화 자체는 병화는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회기무광이 되죠. 회광이라고 하죠. 병화라고 하는 것은 빛을 가리면 병화로서의 용도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병화는 뭐예요? 밝은 빛을 천하에 비춰서 세상이 밝게 만들어주고, 병화가 있어야지만, 태양이 있어야지만 세상이 따뜻해질 수가 있는데, 먹구름이 껴서 태양빛을 가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을 가리게 되고,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면 이런 경우이죠. 지구상에 이제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화산재가 지구를 덮치게 되면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하지 못하면 얼어버리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병화라고 하는 것은 토가 많게 되면 회기회광이 돼서 좋지 못하다. 미중 토 하나 정도 있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다시 천간으로 토가 무토, 기토, 또는 지지로 진술, 충미, 토들이 많게 되면 병화가 회광되고 병화의 기운을 설기해서 좋지 못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일단 중요한 건 병화가 미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뭐 신유술, 해자축월처럼 병화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병화는 빛이 있으면 일단 보강을 해주는 것을 일단 원칙적으로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미월의 병화를 하더라도 임수로서 병화를 갖다가 보강해주고 병화의 뜨거운 미월의 열기를 좀 식혀줄 수는 있는데, 4월, 5월에 병화가 태어났을 때는 임수용신의 운은 금수운으로 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은, 미월의 경우에는 임수가 용신이라 하더라도 운로는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발전,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어. 대체적으로 용신으로 가는 것이 발전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용신과 울로의 대운의 방향이 좀 반대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임수가 용신인 경우에는 당연히 금이 있어서 금생수 해주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다 정도 이해해 두시면 미월의 병화 어렵지 않게 사주를 분석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병화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일간, 두 번째 월령, 세 번째 격국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격국.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될 것이고, 월지 있는 미토는 음토가 됩니다. 양대 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대 음인데 화생토하죠. 일간인 병화가 월지의 토를 생하는 관계, 내가 생한다, 아생자라고 하고요. 내가 생하는 것 식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식상은 다시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 또는 양대 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식신이라고 하고요. 오늘처럼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 음이 되거나 반대로 음대 양이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상관이 되죠. 오늘 그래서 상관격이 되는데, 화토 진상관격이 됩니다. 진상관격. 자, 진짜가 붙는다라고 하는 뜻은 뭐다?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생겨주고 토를 갖다가 제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상관 폐인격이 되어야지만 일간 병화가 빛을 잃지 않고 회강되지 않고 존립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물론 당연히 간목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일간의 특성상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월의 병화는 그렇게 약하지 않기 때문에 임수를 먼저 쓰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한다, 이런 경우에는 임수를 쓰기가 좀 어렵죠. 왜냐? 임수가 있으면 바로 무토가 임수를 파극해 버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무토로서 간목을 제거시켜주고, 그 다음으로 임수가 있어서 간목을 생해 주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무토가 없으면 무토가 없어도 당연히 간목은 필요하겠네요. 왜냐하면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죠? 무토가 없을 때는 당연히 임수 쓰면서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주는 구조, 아니면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가면서 금수로서 이렇게 배합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천간에 월간에 기토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그래서 기미일주가 되는 원한적인 상관격에 화토진상관격, 이렇게 상관격이 되면 성격이 다 한 성깔
씩씩합니다. 머리는 좀 총명할 수 있어요. 총명하고 언변이 달사, 총명달사라고 하죠. 총명달사라고 이렇게. 근데 이 다른 상관격하고는 달라서 병화일간이나 정화일간이 상관격이 될 때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회기 빛을 가리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걱정이고요. 만약에라도 미토라고 하는 지장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정화, 그 다음에 을목, 그 다음에 기토가 또 들어있죠. 이렇게 해서 을목이 천간에 투출을 할 때는 이건 정인격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을목은 투출되지 않았으니 이거는 뭐 굳이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월간에 기토 투출되어 있으니 을목이 투출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상관격이 되죠.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주 자체가 너무 조열하니까 수도 필요한데 물이 필요한데 이때도 개수보다는 임수를 얻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연지에는 묘목이라고 하는 인성이죠. 정인이죠. 뭐 정인이라 하더라도 묘목은 천간의 을목과 가기 때문에 화를 생해주는 그런 공력은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묘미 한목해서 목은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있다.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역시나 4, 5, 미월에 수기가 없는 목은 말라 죽죠. 고사할 수가 있다. 물을 부은 것이 필요한데 연간의 개수 있죠. 이거는 임수였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민년이 되겠죠. 근데 뭐 개미년이니까 개수가 있는데 이 개수는 병화는 보강할 수 없다 손치더라도 뜨거운 열기나 또는 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주는 역할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단 기토가 투출해서 토국수에서 이 개수를 극해서 날려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 어떻게 봅니까? 상관 경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관 견관이 되는 것이니 자칫 이런 사람들은 뭘 조심해야 되냐면 언행 조심해야 된다. 말, 그 다음에 아랫사람 단돌이 잘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운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인데 공부하지 않은 그냥 즉흥적인 말을 하게 되면 즉흥적으로 그냥 제 생각대로 뭘 일을 하게 되면 꼭 관을 무너뜨린다. 명예손상을 얻거나 그러니까 단순하면 관제 구설 정도지만은 이게 심하면 송사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당연히 인성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개수 자체가 뿌리가 있어줘야 되는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으나 일지에 이렇게 자수가 있습니다. 병자일주죠. 요 개수는 상관 경관돼서 개수는 좀 날아가 버렸다 하더라도 요 자수는 쓸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되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여러분 병화일간이 왕하다라고 보입니까? 아니면 약하다라고 보입니까? 물론 묘미 목국을 이렇게 짜게 되니 뭐 인성이 있으니까 병화 자체가 왕하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솔직한 말로 병화가 사오미 쇠지에 쇠락한 사람으로 치면 4월의 병화는 사람으로 치면 30대 정도, 40대 중반. 그다음에 5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40대 중반에서 50대 이렇게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할 때 정도 이렇게 보지만 미월 같으면 이제 60대 정도를 보는 거예요. 이제 노쇠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기토까지 투출하게 되면 일간의 기운을 너무 과절시켜 버리죠. 그리고 인목이면 모르겠지만 묘목은 예를 들면 인목이라든가 감목 큰 장작 같다라고 하면 을목이라든가 묘목은 자풀 같은 거예요. 자풀 같은 걸로써 화를 생할 수 있는 공력이 커요, 작아요, 작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약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 자체를 도와줄 수 있는 인성 또는 비겁을 얻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임수를 얻어서 보강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을 생시에서 갖추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생시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일단 자수를 얻어 수가 충분할 것 다 보이겠지만 자수 두 개에다 개수 있으니까 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미월에 토가 왕한 계절에 무토기토 투출해서 무토기토가 개수는 벌써 작살나 버리고요. 또 천간에 토가 지지에 자수 두 개를 갖다가 억압하고 있으니 이거는 무토 투출한 것이 결코 좋은 일은 아니죠. 그 다음에 무토는 기토하고 달라서 왕토죠. 병화일간 자체를 심각하게 회귀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무자시보다 더 안 좋은 시는 어떤 거예요? 무술시가 더 안 좋겠죠. 왜냐하면 무자시는 그래도 지지의 자수지만은 무술은 밑월에
무토가 다시 술에 뿌리까지 뒀으니 무자시보다 무술시가 더 심각하게 병화를 회강할 것이니 이건 간목기 있다라고 무토기토를 다 제거시켜줘야 되는데 묘목 하나 가지고 제거할 수가 없는데 회기무강 병화의 빛을 가리죠. 멀리 볼 수 있는 안목, 세상을 내다보는 안목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어두우면 멀리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밝아야지 멀리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병화가 회강되는, 그래서 좋지 못한 것이다. 기축시가 되면 이것도 자축합토가 되죠. 이것도 토국이 형성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묘목 하나 가지고 이 왕토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도 뭐 자축합토해서 그래도 수기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역시나 병화일간이 너무너무 약해져 있다. 원국에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없죠. 묘목 하나 말고는. 그리고 토가 너무 많아서 병화의 기운을 설기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 말 조심해야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경인시 되게 되면 병화가 인의 뿌리를 얻고요. 인중간목의 병화를 생주해 줄 수 있습니다. 경금이 있어서 개수를 생하려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중요한 건 병화일간이 이렇게 세력을 얻게 되면 임수가 있어줘야 되는데 사주에 임수가 없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 경인시보다 신묘시가 더 나쁘죠. 이거는 자묘형 병신합, 요거 원래 이런 거는 설명 안 하는데 황후 골랑도화라고 해서 결코 좋게 보지 않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임진시가 되게 되면은 보다 자신합수에 임수 투출돼 있죠. 이 기토는 개수는 극해서 날려버릴 수 있지만 기토는 임수를 날려버릴 수 있는 힘은 부족하죠. 단 기토 탁임이 돼서 임수를 좀 탁하게 만들어서 임수가 좀 더럽혀질 수 있다. 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상으로 보면 지혜죠. 물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탁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은 항상 공부 많이 해서 마음 공부도 많이 하고 해서 물을 맑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겠고요. 개사시가 되게 되면은 요거는 개수가 자의 뿌리를 두고 얘는 날라가 버렸지만 그래도 얘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없애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병화 일단 사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약하지는 않겠다. 단 역시나 임수가 있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임수가 보다 없어서 조금은 아쉬운 것이 되겠고, 갑오시가 되게 되면은 된다 안 된다. 이 생시는 결단코 피해야 되는 것이 좌우충이 되게 되면 양인을 충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흉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명리학 책에 나와 있습니다. 좌우충은 그 남북 문명이 남북이 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가 가장 왕할 때가 자고 화가 가장 왕할 때가 오죠. 이렇게 극단적인 것이 충할 때는 꼭 뭐라 그럴까,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어떤 급작스러운 일들이 벌어진다. 아픈 것도 만성이 있고요. 만성이 있고 급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대체적으로 이런 것은 급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역시나 갑오시는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다. 무술, 기해시 이 정도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좀 약한 것,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라고 보고요. 반드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생시가 이 갑오시가 될 수도 있었는데 좌우충으로 안 되고 경인, 개사 이 정도 보면 되겠는데, 임진시 같은 경우, 병신시 같은 경우는 일간 자체가 약하게 되는 것이니 운이라도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운이 된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7월 17일 제헌절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행복한 하루 되시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